자, 이번에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제가 됐었던 주요 업종들,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또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볼 곳은 반도체 투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그동안은 좀처럼 힘을 강하게 내질 못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이 시장의 이 강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김동관 대표님, 예. 반도체 시간이 다시 온 걸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는 다시 온다고는 보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업종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에 들어가 있는 게 조선, 방산, 이제 또 금융주주회사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증권사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인데 경기를 많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반도체가 많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도체가 이제 급등이 못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주가가 신고가가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결국 반도체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의 최대 동력이라는 게 이제 AI 인프라인데 이 오라클이 오픈 AI로부터 4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410조 원, 한 3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 지원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GPU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GPU 안에 들어가는 이 HBM 관련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시황도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이 장비와 패키징 소재 또 소재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데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패키징 소재나 앞에서 얘기하는 장비 이런 주식은 올라가는데 유리기판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가 이 HBM3를 넘어서서 HBM4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력 효율이 40% 이상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충분하게 납품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주목하는 그런 뉴스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보다는 SK 하이닉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종목을 본다면은 원익 IPS,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텔레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삼성전자도 75,000원을 넘어섰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달려갈 여지가 있다 보십니까? 충분히 저는 더 달려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 거고 네. 이제 삼성전자는 건강을 이제 회복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온전히 회복만 되더라도 8만 원 이상권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 상승 분위기에 삼성전자도 이제 당연히 편승할 수밖에 없죠. 지수를 올리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5세대 HBM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소외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건데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한 단계 건너뛰어서 6세대 그러니까 HBM4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가 당연히 먼저 기술력에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양산 체제를 갖췄는데 결국에는 퀄테스트,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누가 통과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도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 최근 GDDR4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사양 반도체거든요. 그래픽 반도체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에 다시 H20과 B20을 팔 수가 있어요.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저사양 그래픽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계약을 제시를 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엔비디아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퀄테스트에 대한 어떤 힌트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바닥을 친 실적 다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지난 분기에 쳤다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삼성전자 주가 회복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 쪽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니까 이제 연고점이잖아요. 결국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소부장 쪽을 공략하는 건 어떨까? 이런 궁금증 있으실 것도 같은데 유효성 대표님 네. 가능할까요?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할 때 저는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 성장률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좀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몇 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1,130억 원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에 650억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즉 한 1.8배 정도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바닥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STI 같은 경우도 역시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가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네네.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를 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TI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제가 코리아 서킷을 지난번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은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에로티 베큐이나 DIT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마이크로는 삼성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는 차트 관심주로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심주까지 해서 저희가 반도체 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또 시장의 동력 아닙니까? 정책 관련된 증권주, 지주사 관련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정책 되돌린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또 지주사, 증권 쪽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은 어떤 대응법이 좀 더 유리할까요? 일단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뭐 당장 좀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네. 시장에서는 지금은 업종에 따른 수급 집중이 굉장히 강한 때입니다.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수를 이끄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수급이 완전 쏠려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 이슈가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공을 저쪽 국회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뭐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진 않았는데 뭐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국회 본회의까지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시간이 기간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매번 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보고 일단 증권주라든지 금융업종, 지주사도 분명히 다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네.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눌림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지주사에서 좀 관심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정책 부분의 이슈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형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텐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개별 재료가 있는 것. 예를 들면은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연동되는 수급이 연동되는 혹은 네네.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별 재료가 있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지주사라 해가지고 이쪽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기자재 쪽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김동원 대표님 보니까 수급도 좀 쏠림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여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많죠. 많아요? 예, 앞으로도 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LNG선이랑 잠수함, 해양 플랜트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고용을 쓰더라도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조선 기자재에 대한 매출 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친환경 선박 교체 시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IMO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기자재 교체가 지금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연결되면서 이익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요 조선 기자재를 보면 뭐 한선 엔지니어링, KF, 그다음에 뭐 일승, KSP,
오리엔탈전공, 세진전공업 이 종목군들의 2023년도, 2024년도 실적 베이스를 보면요.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30%가 올라갔고 영업이익 한 5배 정도가 올라간 격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비해서 한 2.5배, 3배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마스가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군들은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 펀더멘털의 기본적인 가치만 봤을 때에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김 대표는 일단 오늘 여기서 추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수익 파이터 때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대표님께도 조선 관련해서 짧게 좀 전략을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긴 합니다만 뭐 가져가도 문제는 없는 자리일까요? 3분기까지는 간다. 3분기까지. 근데 4분기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네. 조선기자재 실적을 싹 뒤져봤는데 3분기에는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좋아져요. 근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SK증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차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배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질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국 조선사가 풀 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품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으로 새로 신수요가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을 해드린 건 보통 조선기저제가 풍력이랑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풍력주를 역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가볼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뭐 이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강동현 대표님, 뭐 물론 지금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가하고 같이 실적이 동반 성장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지 라인대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이 AI 인프라 성장이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노후화된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통정 용량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 1,500억 유로 규모의 통정망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역시 이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 확대에 맞춰가지고 전력계통 강화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더 나아가 이제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정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위험을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좀 수주가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유럽에서 좀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또 긴 사이클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김호영 대표님이 전력기기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종목은 가장 대장주죠. HD 현대일렉트릭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대부분 너무 높게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한 상태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적을 견인해가는 것은 가장 대장주이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55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추세 지지 하단부를 정확하게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에도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45만 원을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매수 기회도 줄 것이니까 보유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산일전기 11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구간들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OFC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연료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연료 전지 쪽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주는 약간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유호성 대표님께서 어떤 접근법이 좀 더 유리할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료에 대한 전지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 오라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있었죠. 오라클이 오픈 AI와 오라클이 416조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그때 블룸에너지나 퓨얼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 같은 종목들이 급등해 나온 모습이었죠. 그 여파를 이어받아 국내에서도 역시 이 연료 전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올해 8월 달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천연가스 쪽으로 원전보다는 천연가스 쪽의 발전 사업자들의 성장세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연료전지 관련주를 다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라는 아.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는 원전 2기, 그다음에 SMR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거 짓는데 15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수소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내년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지금 당장 봐야 될 건 이 연료전지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은 15년이 걸리는데 이 연료전지는 한 6개월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보다는 사실은 미국 쪽을 계속 연료전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이 투자세액공제상의 연료전지는 투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하면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제외하고는 차라리 연료전지는 미국 쪽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들 유념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살기 채널명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